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의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되는 얼빠진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얼빠진 인간들 많습니다.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메타인지가 능력이 돼버렸을까? 뭐 존버나 메타인지가 능력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타인지란 존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메타인지가 뭡니까?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 주제를 아는 거. 세상에 살기 힘든 게 왜 살기 힘든지 아세요? 뭔가 남들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져서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안 가져도 사는데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거든요. 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자동차나 어떤 그런 좋은 브랜드의 옷 안 입어도 돼. 근데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유행하는 것들, 뭐 남들이 소장하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소장해도 되는 것인가, 구입해도 되는 것인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해도 되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일단 지르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성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궁핍해지고 후회하게 되고,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빠듯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메타인지만 잘해도 그렇게까지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씀씀이가 너무 커요. 근데 자기들은 씀씀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돼버렸어. 뭐 하루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뭐 몇 잔씩 마시고 사 먹고, 그리고 배달 음식 먹고, 그리고 쇼핑하고, 밖에 나가 음식 사 먹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뭔가 당연하게 돼버렸는데, 원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런 걸 누려야 보통 사람이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렇게 돈을 쓰므로써 돈이 안 모여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인프라를 많이 따지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해는 되지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인프라가 되는 걸 살 수 없고 어느 정도 불편하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프라 때문에 돈을 못 모으거든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다 돈을 요구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서울에 왜 가냐? 서울에 인프라가 많으니까. 근데 그 인프라 많은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은 하고 있지만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니까 그 좁디좁은 원룸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모이니까 성장이 안 되고 삶의 질이 안 올라가.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관가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렇게 살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생활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돈이 모아야 내가 보다 좋은 집에 넓은 집 가는 건데, 돈이 모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미래 계획을 짭니까? 그냥 불평불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탄지가 전혀 안 되면 앞으로 내적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버텨나가기, 살아가기 점점 힘들 겁니다. 그 본인 업보입니다. 자기 그릇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수학과 과학은 인생에 그닥 필요 없습니다. 중등수학, 중등과학으로 충분합니다. 전공으로 나가려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진짜 외국처럼 실제 사회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과목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학원 두세 군데 다니면서 돈 낭비하고 개인 과외까지 교육비로 날리는 돈 어마어마하죠. 성인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왜 그리 암기식 교육에 부모님들끼리 경쟁 붙어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가 가장 흥미있어하고 재능을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아이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부모님 말씀대로 주의식 교육 말고 기본적인 법교육, 금융교육, 도덕교육,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법, 금융, 도덕 다 필요합니다. 심리학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부분이 정말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어를 제외하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국어나 영어를 제외하면. 어학을 제외하면 나머지 교육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12년 동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구장창.
물론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뭐 공대를 간다거나 의치한약수 같은 그런 이제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분야를 갔을 경우에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차피 소수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거 배워놓고 전혀 써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까먹고 돈만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뭔가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배우기만 하지 막상 필요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실용성은 솔직히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실용성이 없는 교육을 우리는 주구장창 배우는 거예요. 성적 받겠다고. 막상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처세술이나 아니면 뭐 철학이나 금융교육이나 법 같은 것들은 무지합니다. 막상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까막눈이에요. 그게 문맹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모르니까 자꾸 이용당하고, 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용당하고, 심리학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금융교육을 안 배우다 보니까 돈을 흥청만테 쓰고 돈을 관리를 못하고,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배우기라도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나는 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기득권을 위한 교육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기득권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교육적인 비용을 투자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교육적인 비용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힘들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저런 이제 대한민국 교육제도에서 최대 수혜자들은 좋은 집에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돈이 들기 때문에. 부모님 어떤 자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없죠. 우리나라 교육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수능 보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많이 힘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사교육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없죠. 특히 정말 좋은 사교육은 돈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능적인 결과에서도 좋은 사교육을 듣고 이제 다른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결과적인 차이가 가면 갈수록 벌어지죠. 그리고 절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은 뭔가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상당히 힘들어요. 뭐 지금 여러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대학 나온 사람들, 대학을 안 나온 사람보다 나온 사람이 많은데 정작 대학을 나와서 그 대학을 위해서 배운 전공을 가지고 취업이나 사회의 제도도 써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자꾸 그렇게 주의식 교육, 단순 암기 교육만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단순 암기 교육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능동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생각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찰력이 부족한 이유가 주의식 교육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보고 듣고 외우고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하고 구상도 안 해. 인생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 이 바뀌어 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적응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게 저한테 물어봐요. 부모님 어떻게 하면 통찰력이 생깁니까? 물어보는데 통찰력이 생기는 게 나는 통찰력이 뛰어나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찰력은 그렇습니다. 현상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지금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현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특유의 그 주의식 교육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 법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가예요. 우리는 법 안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법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는 벌을 받고 재수 없으면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특별한 법을 제외하고도 헌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부딪힐 수 있는 법입니다. 형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범죄에 다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 반에서 불벌죄, 친독상조례,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고소, 고발, 1심, 2심, 3심,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알아야 세상에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뉴스만 보지, 이게 어떻게 해서 판결이 나오고, 이게 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왜 기각이 되는 건지, 왜 이게 죄가 되는 건지를 모릅니다. 왜냐?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이 세상을 보는 식견이나 이해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죄를 짓는 거하고 처벌받는 것만 알지,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혐의가 인정되고, 어떻게 증거로 쓰이며 몇 심까지 가고, 어떻게 재판이 되는지 과정 자체를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보면 뭐합니까? 아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조문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조문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건데 그 조문의 과정을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거는 안 아니만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교육 같은 거, 금융교육은 대한민국 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자본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된 나라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힘든 건 여러분 다 알잖아.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수익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키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수익을 가져오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건 뭐냐? 이 돈을, 이 버는 돈을 쓸데없이 안 쓰고 잘 관리하는 거, 잘 모으는 거, 이 2차적인 거. 3차적인 건 뭐냐? 이 돈을 이상한 데 써가지고 날린다거나 나쁜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는 거, 이게 3차입니다. 그런데 1차원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연봉 많이 버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배워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가르치고 받은 적도 없어요.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기범죄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돈 빌려가놓고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돈을 벌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금융교육만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돈 관리하는 법만 제대로 배웠으면 이렇게 푸어짓도 안 할 테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줄어들 테고, 연글 비트 같은 것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돈을 제대로 지키는 법만 잘 배웠으면 사기 같은 거 이용당하지도 않을 테고, 보이스피싱도 덜 당할 테고,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 놓고 못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법교육, 금융교육, 그리고 심리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왜 낮냐?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철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삶의 본질, 내가 왜 사는지를 깨우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학문적으로, 내 삶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즐겁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근본을 쫓는 게 철학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는지 파악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흔들리지 않는, 나는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세상의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법교육, 금융교육, 심리학 교육, 도덕교육, 그리고 철학교육이 국어, 영어, 수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관도 이 교육에 대해서 단 1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